자, 오늘은 수천숙괴의 음식지 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보면은 수천숙괴가 우리 지난 시간대에 산수몽교까지 나갔죠. 어린 학동을 선생이 양육을 하는 몽학, 그죠? 계몽을 해서 발몽을 해서 나중에 경몽하기까지 선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수천숙괴에서는 이 어린애가 세상에 나가기까지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죠. 음식을 먹어가면서 몸도 기르고 덕도 기르고 재능도 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수천숙괴에서 말하는 것인데, 자, 우리 괴상으로 보면은 수, 천, 수천수예요. 이 숫자가 기다릴 수, 우리 보통 경제학적인 용어에서 수요와 공급할 때 이 숫자 쓰죠. 또 우리가 혼수다, 재수다, 혼수감, 재수감 할 때 이 숫자는 음식 숫자도 됩니다. 보통 이 경제학적인 용어에서 수요 공급의 어떤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다린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에 관련한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괴상을 보면은 위에는 감중년 물이에요. 밑에는 건삼년 하늘. 그래서 수천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천수. 우리가 이 주역에 음식에 관련된 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수천숙괴도 이게 음식에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가 살뇌익괴, 우리 이 자가 여기가 아래턱 이자예요. 위에는 간상년 산, 밑에는 진하련 우래. 그래서 살뇌이다. 위에 간상년 산은 가만히 그쳐 있고, 밑에 진하련 우래는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는 그쳐 있고 아래가 움직이는 것으로서 우리 신체를 본다면은 턱보다 더한 게 없죠. 위턱은 가만히 있는데 아래턱에서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음식물도 씹고 말도 하고, 이 안에 혀가 있죠. 혀가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음식물도 씹고 또 말도 하고, 그래서 몸도 기르고 덕도 기른다. 그래서 이게 이자가 기를 이자예요. 요 글자가 뭐냐면, 옛글을 보면은 여기 맨 위와 맨 아래가 양효니까 이렇게 여기 입이에요. 입. 여기에 요렇게 썼습니다만은 이게 옛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빨이에요. 이빨. 근데 여기 한일자 이렇게 그은 건 뭐냐, 이렇게. 그은 건 뭐냐. 혓바닥입니다.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요 괴상이, 위에 이 간꾀는 이렇게, 위가 딱딱하고 요 아래가 딱딱한데, 간꾀는 가만히 그쳐있고, 밑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위턱과 아래턱이로구나. 근데 여기 음현은, 이건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우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각각의 자리에서 요거 혓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입안에, 입안에 혓바닥을 말하고, 요 혓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도 씹고, 말도 하고 하는 것이죠. 뒤에 뭐 머리 혈자를 붙였습니다마는 요건 그냥 나중에 후대에 와서 그냥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루는 것 뿐이지, 본래 요 자체가, 요 살외이가 갖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음식을 씹어서 자신을 기른다는 뜻이고, 요것도, 또 음식을 씹어서 기르는 뜻인데, 뭔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우리 괴순서를 보면은, 건, 둔, 몽, 어린 학생이 선생한테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이건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의지에서 자신을 기르는 뜻으로 주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 이꾀 다음에 우리 대곽괴입니다. 여기 이꾀는 이게 노인이 돼가지고 자식한테 의지함으로써 노인을 기르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린 학생을 기르는 뜻이고, 이건 노인을 기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게 그냥 이 글 뜻만 갖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역은 괴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이 숫괴는 음식 숫자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그 기다리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음식 숫자인데 왜 비우자 썼을까? 이건 물론 괴상이니까. 괴상이 지금 여기 건삼년 하늘 위에 감중년 물, 하늘 위에 지금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이에요. 운상어천이 수다, 이런 얘기 우리 주역교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운상어천, 구름이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 여기 그런 게, 이 감중이 보통 우리는 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괴가, 감중년괴가 아래에 있을 적에는 아래로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감중년괴가 이 위에 있다. 더군다나 지금 하늘 위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때는 아래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하늘 위에 떠 있는 물이로구나. 저 물은 계속 위에 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나중에 저것이 이제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이제 떨어져 내리는 그런 비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기르는 뜻이겠죠.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고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우자를 쓴 것이 뭐냐면, 요 감괴상이 있으니까 비우자 쓴 거예요. 그럼 이 말리을 이자는 뭘까? 말리을 이자는 이 건괴상을 취한 겁니다. 건괴상을 취한 거예요. 하나에서 여럿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예요. 어쨌거나 괴상에 의해서 요 숫자로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음식을 뜻하는 이 수라고 하는 글자에 왜
기다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1년 한 해 동안 농부가 봄녘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김을 메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개 뭐 하여튼 봄, 여름, 가을 1년 정도의 노고가 필요하지요. 우리 오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곡백과가 잘 풍성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오곡백과를 수확을 하려면은 이것은 농부가 아무리 잘 씨 뿌리고 경작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사는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그래서 모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변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농부가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농사 망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하늘이 때에 맞게 온도, 습도, 비 이를 이렇게 내려주고 하질 않으면은 그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글자, 이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취공자죠. 천공과 인공이 함께 해서 이 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욕만 갖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참 이게 공자께서 이 수라고 하는 글자를 뭐라고도 또 말씀하시냐면은 수는 수야라. 공자는 이 음식 숫자를 갖다가 또는 기다린다는 이 뜻을 요 글자로 풀이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모름지기 수 뭐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이 요즘 시대에 주로 모름지기 뭐 해야 한다라는 이런 뜻으로서 우리는 많이 쓰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요 글자가 여기 글자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터럭삼자의 머리 혈자예요. 뭘 의미하냐면 사람 수염을 말하는 겁니다. 수염을 말하는 거예요. 공자는 이 수라는 글자, 기다린다라고 하는 요 뜻을 사람의 수염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수는 수야니 험이 재전야니. 거기 나중에 이제 주역 경문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뜻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니 이 수염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수염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옆에 여기는 이거 옆에 나온 것은 구렛나루고, 여기 입 주변에 있는 것은 수염 자자고, 여기 턱 밑에 있는 건 수염 숫자입니다. 여기에다가 터럭발자를 이렇게 쓰면은 긴 장자에 터럭삼자 쓰면은 이게 수염 숫자예요. 수염 숫자예요. 턱 밑에 난 수염을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턱은 턱 밑에 난 수염은 요건 뭐냐? 요건 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아래 턱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수천 숙교에서 말하는 여기 음식, 기다리는 도,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뜻을 담고 있음을 공자는 턱 밑에 난 수염을 갖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는 수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염과 같다.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에 대해서 공자가 뭘 말씀하시냐면은 음식지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식지도다. 이 수라는 글자를 갖고 공자가 또한 음식지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여기다가 도라는 글자를 쓴 것이 참 이게 왜 공자가 여기다가 음식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도를 붙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옛글에 보면은 얘기라는 책이죠. 음식 남녀의 대욕이 존원이라. 큰 욕심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들이, 많은 종류의 욕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욕심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선 먹는 거지요. 모든 게 다 이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송사가 일어나고 다 그러는 겁니다. 뭐 세상사가 다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 뭐냐? 남녀 간의 문제. 예. 식욕과 색욕,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것도 생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모든 죄업이 또한 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죄업이. 그래서 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사람도 아니 살자고 먹는 건데 그런데 탐욕이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음식도 바르게만 마땅하게만 먹어야 될 때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때 먹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수명, 우리 대개 뭐 동의보감에서는 120살까지 얘기하고 하지만은 우리 도가에서는 180살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이 60갑자, 3원갑자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사람도 3원갑자, 36, 18 적어도 180년은 살아야 천도에 부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역시 사람도 이렇게 이 도에 맞게만 음식을 도에 맞게만 이렇게 먹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수명은 물론 남하고의 다툼도 있지 않겠죠.
여기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이 도에 맞지 않게 하다 보니까 남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고 또 내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살뇌입괴 27번째 살뇌입괴 다음에 태풍 대곽괴를 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곽괴는 저 살뇌입괴는 음식을 잘 먹어서 장수하는 그런 뜻을 담은 꾀이고 반면에 대곽괴는 음식을 지나치게 먹다 보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삶에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 이게 음식지도라는 말과 또 어울릴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네, 우리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도락이라. 이게 뭡니까? 식도락이라는 말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먹는 것이 이 도리에 딱 맞게 되면, 먹는 것이 도리에 맞게 되면 그야말로 몸도 건강하고 또 천명에도 순응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오미에 취해서 그냥 맛있으면 그냥 식도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래의 뜻은 이 도에 맞게 먹을 줄 안다는 거. 요게 식도지, 식도. 예.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식도는 오미를 갖다가 그 즐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맞게 먹는 거죠. 알맞게 먹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은 물론 숙괴 갖고서 요 음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글에 보면 조선시대 때 나온 책인데 거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수은잡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참 책 이름을 이게 아마 의성김 씨 아마 그 집안에서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책 이름을 갖다가 수운이라고 다 표현한 것이 참 멋진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수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게 숫괴를 딴 거예요. 예, 그 숫괴에 가면은 그 괴상을 놓고서 공자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상어천이 수다 이거예요. 운상어천이 수다. 여기 구름문자 천이 수다 하는 데서 요 구름문자와 이 숫자를 취한 거예요. 운상어천이 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수천숫계를 두고서 음식의 도를 논한 그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이 표현이 참 멋있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음식의 도에 맞게 잘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오미에 감각적인 맛에 너무 취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의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옛글에 보면 말이에요. 약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선. 우리 약선 요리니 무슨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약선 요리다. 이게 뭐냐면 다룰 때에다가 착을선자 쓴 거예요. 약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이 되는 이게 음식 선자예요. 우리가 선물할 때도 이렇게 선자 쓰지만은, 옛날 자식이 어디 먼 길 갔다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뵐 적에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소고기 반근에다가 정종 한 병 딱 들고서, 사들고서 부모님 찾아뵙고 그렇게 했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고기가 없으면은 몸에 살이 붙지를 않고 그러면 참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고기를 사드리는 것을 옛날에 필수적인 선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육달을변에다가 선할서자를 쓴 건데 본래 이제 선자가 꼭 선물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음식 선자예요. 음식 선자. 우리가 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뭐 오곡만 있는 게 아니라 육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채소, 과일, 뭐 하면 이 정도일 거예요. 요 네 가지 정도. 예. 오곡, 육류, 곡물 육류, 채소, 과일. 아마 요 네 종류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개, 이 육류가 사람 몸을 보호하는 아마 주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육달을자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이 병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의 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의 기가, 이 신체와 이 기가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 내 몸의 기는 천기와 지기가 있어요. 천기와 지기가 있습니다. 사람 신체에서 천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은 뭐냐면 코예요. 코를 통해서 하늘의 이 기를 취하는 거예요. 땅의 기는 요 입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요 입을 통해 가지고 땅의 음식물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천기와 요 지기가 여기에 잘 엉겨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예, 이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이 이제 정을 잘 간직을 하게 되면은 이 정에서 이제 기가 생기는 것이고 기에서 신이 생기는 것이죠. 네. 정이 부족하면 기가 빈약해지는 것이고 기가 빈약해지다 보면은 신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정기신은 우리 시민경에 보면은 상약 삼품 아주 지극히 보배로운 훌륭한 약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 몸을 좋게 하는 좋은 약이 있는데 3가지가 있다. 이게 정기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약 삼품 정여기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기가 이 몸 안에서 잘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잘 유통이 되지를 못하고 조화가 깨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병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몸이 이 기가 전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음식에서 연유되는 바가 가장 큰 거예요. 네, 음식에서 연유되는 바가. 그래서 음식이 사람이 장생할 수 있는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이. 그래서 약선이라는 말 나온 거예요. 약선. 사람이 음식을 잘 먹게 되면은 질병도 물론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령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선 먼저 약으로 먼저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를 예전 분들은 하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병이 이제 심중하다 보면은 우선 음식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치료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하튼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은 가능하면 음식으로서 질병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약보다도 먼저 더 예전 사람들은 이 음식을 더 소중히 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왕들이 가장 여기에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왕들 중에서도 아마 조선 역사 속에서 병치레가 가장 많았던 분으로 대개는 우리 세조를 뽑아요. 세조. 이 세조가 찬탈을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형인 문종도 죽이고 조카인 단종도 죽이고 세종의 아들이신데 그래놓고 이 왕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죄업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몸에 병이 계속 난 것이죠. 우리 상원사의 문수보살상 다 세조와 연결 얽혀 있는 또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내 병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식치라는 말도 씁니다. 식치. 또는 식요. 치료할 요자. 또는 음식으로 내 몸을 기른다라고 해서 식양이다. 라는 이런 표현도 쓰죠. 이것만입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음식을 통해서 노화 방지도 하려고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노화 방지까지 이렇게 또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또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식약동원이다. 식약동원이다. 사실 저도 참 이것을
강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도 지금 몸조리 잘못해가지고 계속 사람 만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지금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몸살까지 생겼네요. 몸살까지.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자, 우리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약선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은, 지금 아까도 제가 참 식약동원이라는 말을 하다가 제가 딴 얘기를 흘러갔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약이라는 개념, 풀초에다가 질거울락자 썼네요. 뭐 우리가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이 초목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광물에도 있죠. 광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 풀 속에, 초목 속에 우리의 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풀초에다가 질거울락자 쓴 것이죠. 근데 이게 먹는 것이 요 약과 음식과 약이 근원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참 세조에게다가도 또 그냥 엉뚱한 걸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세조대왕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경연을 이렇게 할 적에도 이 의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조께서 아마 당신이 또 뭐 왕조실록에 보면 뭐 저술하신 것도 있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은 파리론이라고 해가지고 파리론이라 해가지고 의사를 참 치료할 바를 8가지로 이렇게 나눈 뭐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신 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뭐냐면 심의, 우선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그 다음으로 좋은 치료법이 뭐냐, 음식을 통해서, 약이 아니라, 약은 죽은 초목을 갖고서 이걸 삶아가지고 약재로 이렇게 만들지만은, 그 죽은 초목 갖고서 뭔 약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뭐냐면 이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를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다 이 얘기예요. 약으로 죽은 초목을 갖고서 약으로 쓰는 것은 세 번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처음에 심의, 그 다음에 여기 식의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여기 사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식자가 동사식으로 뭘 먹는다라고 할 때 먹을 식 하지만은 명사로 쓰일 적에는 밥, 명사로 쓸 때는 밥 사라고 있습니다. 의미. 그래서 사의, 이렇게 쓰면은 밥으로 치료한다. 사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약의,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8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먹는 걸로 이렇게 뭐 세종대왕도 이렇게 전좀 세조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손사막 선생도 병이 들었을 적에 뭐부터 먼저 치료를 시도를 했냐면은 먹는 거 갖고 했습니다. 약초보다도. 예. 우리 야광으로 이름이 난 분이시죠? 그분이 손사막 선생이에요. 우리 명심보에도 뭐 그분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사막 선생도 늘 주장하는 것이 먹는 걸로 우선 먼저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먹는 걸로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약부터 이렇게 치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진정한 의사라고 한다면은 먹는 거 갖고서 환자 치료를 아마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계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때에 맞는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음식지도라는 요 표현, 이 도에 맞게 한다는, 도에 맞게 우리가 음식, 마실 먹을 식,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성분에 맞게 적당하게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이것도 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때에 맞게, 때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 하여튼 이 도라는 글자를 붙이는 데에는 그 때에 맞게 먹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 그것만이 아니죠. 이거 뭐 요즘에는 이름 모를 병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엔 자연식품이 아닌 인공식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알 수 없는 병들이 막 또 창궐 하는 거예요. 옛날 저 방야가피니 동의보감이니 뭐 이런 데 나온 약재만 갖고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병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와서는 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또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제가 한번 글 쓰는 곳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 말씀이 일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음식을 잘 취하는 방법 3가지를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한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내가 봐가지고 다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음식의 도에 맞게 이렇게 하려면은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도라는 표현보다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은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주가 이 탄생될 적에 카오스에서 요즘 저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혼돈이죠. 혼돈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듯이. 근데 이 천지가 창조될 적에 맑은 기운은 위로 뜨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죠. 사람도 소우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 탁한 기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 몸이 되는 것이고, 맑은 기가 맑은 기를 취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정신을 맑게 하는 경우가 있고 몸을 맑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간장과 된장 뭐 같은 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간장은 우리가 간장과 뭐 된장 만들 적에 메주를 쏘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장을 담궈가지고 이제 맑은 것을 걸러낸 것이 이제 간장이 되는 것이고, 탁한 이제 메주는 이제 뭐 된장으로 만들고 이러는 것인데,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도 우리가 구분을 둘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맑은 것으로 만들어진 게 간장이니까 우리가 간장을 섭취하는 것은 곧 정신을 맑게 하는 아마 그런 쪽의 작용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고, 된장은 사람 몸을 구성하는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정신적인 면보다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마 된장이 또한 더 큰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본다면은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우리가 여러 뭐 꼭 굳이 얘기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음식 중에 보면은 이건 어떻게 조금 더 정신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될 수가 있겠구나. 몸에 조금 더 몸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가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소를 많이 먹어라고 얘기를 해요. 섬유소를. 이것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기운도 세게 해야 되고 몸도 튼튼하게 만들려면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것 보면은 우리가 가축 중에서 제일 힘쓰는 동물이 소거든요. 근데 소는 육류를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육류를 취하는 것만이 몸 튼튼, 몸 건강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물보다는 식물에게서 더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깃들에 있는 식이, 섬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할 것이,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산성 음식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뼈라든가 그런 근육 이런 것들을 녹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식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 음식을 먹지 말고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것이 그런 뼈라든가 근육질을 튼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다. 물론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만 또 해서는 안 되죠. 뭐든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조화. 자, 오늘은 제가 이 숫괴를 갖고서 사실
제가 의사에는 뭐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주역에 여기 숙괴가 있고 숙괴 속에 음식에 대한 도를 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식과 관련지어서 숙괴를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이 괴를 통해서 이 도대체가 이게 이 괴하고 음식하고 기다리는 도, 여기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주역은 참 풀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주역 공부하는 것보다는 각계의 어찌 보면 전문인들이, 아마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이 숙계를 통해서 좀 더 연구를 한다면은 더 많은 진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주역 속에서 각자 자신의 전공하는 바를 연구할 수 있다면은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역 우선 괴를 대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가 무언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소를 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